자, 이어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X축을 따라서 굴러가고 있어요. 원 위에 한 점 P를 잡고 그 원이 굴러갈 때 P가 움직이겠죠. 그 점 P의 위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원점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점도 그 점 P를 원점에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그럴 때 여기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는 2R이 되겠죠. 원 꼭대기는. 그렇다면 원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굴러갈 테니까 당연히 바닥은 X축에 있을 거고 위에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원이 이렇게 굴러가면 지금 X축을 이렇게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거예요. 이 바닥을. 자, 그렇다면 이 점 P가 이 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반 바퀴 굴러가면은 가장 위에 올라오겠죠. 그 다음 한 바퀴 굴러가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겠죠. 다시 점이 이렇게 위로 들렸다가 반 바퀴 구르면 위에 닿다가 한 바퀴 다시 굴러오면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쪽부터 계속 이렇게 굴러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취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곡선을 물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물결선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영어로는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로이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여기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곡선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그런 곡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이만큼 굴러왔다고 할까요? 여기 그림처럼 이만큼 굴러왔다면 당연히 P라는 점이 움직이면서 그린 곡선이 이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원이 이만큼 있을 때에는 이 원하고 이 곡선이 만나는 요 점, 여기에 바로 그 점 P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고 싶은 건데 X좌표는 X축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하면 이만큼이 X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점을 Y축에 수직 사용하면 이만큼이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점을 C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X축으로 수직 사용한 이 점은 당연히 이 원의 이 바닥 쪽하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T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접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좀 P가 있으니까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선분, 그 선분의 길이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원의 중심과 이 원 위의 점 P를 연결한 이 선분하고 원의 중심과 X축, 즉 원 위에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이죠. 결국은 이 T라는 점을 연결한 이 선분,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 각을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를 가지고 x와 y를 표현할 거예요. x부터, x는 이만큼이지요. 여기. 그렇다면 x의 값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만큼 하는 것은 여기 원점부터 여기 지금 이 원이 x축에 닿아 있는 t까지 이 길이죠. 그런데 이 원이 x축을 닿으면서 x축을 지면 삼아서 굴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호, 이 호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 여기에 다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이고 각이, 중심각이 세타니까 바로 r 세타가 되죠. 그렇죠? 네,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 길이는 r 세타입니다. 거기서 x의 값은 이만큼을 바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이 각은 세타고 빗변의 길이는 r이고, 예. 그렇다면 이 각, 요만큼, 요 선분의 길이는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해서는 높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길이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x는 이만큼이고, 이만큼 계산한 것은 이 호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r 세타고, 거기서 이만큼 빼줄 텐데, 이만큼은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만큼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r 사인 세타네요. 그러니까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r로 묶어내면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준 값. 어렵지 않죠? 자, 그럼 y의 값은 이만큼이 y의 값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y는 이만큼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r. 그렇죠? 거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데 이만큼은 역시 이 각에 대해서 이번에는 밑변이에요. 그렇죠? 그럼 빗변이 r이니까 이 각은 세타고 그렇다면 밑변은 r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네요. 그래서 r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어렵지 않죠? 해서 물결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x는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y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곡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dx분의 dy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혹시 곡선의 모양을 따져보려고 하면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야 될 텐데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정식은 매개변수 방정식이에요. x는 ft, y는 gt.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dx분의 dy라는 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dx분의 dy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dx분의 dy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면 이렇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미분이라는 걸 배웠죠? 어떤 함수의 미분, y라는 함수의 미분, dy 이렇게 했을 때 그 미분이라는 값은 실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수인 것처럼 사칙연산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모양이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면 dt, 여기도 dt 이렇게 약분하면 dx분의 dy다.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t로 표현됐을 때에는 각각을 t로 미분한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계도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계도함수는 dx제곱분의 d제곱 y. 이건 당연히 dx분의 dy를 다시 x로 미분한 거죠. 근데 dx분의 dy라는 걸 x하고 y가 둘 다 t의 함수니까 이렇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그렇다면 분모도 분자도 t로 표현됐으니까 dx분의 dy도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도 t로 표현됐고 이렇게 dx분의 dy도 t로 표현됐으니까 x를 t로 미분한 것분에 dx분의 dy를 t로 미분한 것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위의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dx분의 d 어쩌고 라는 걸 계산할 때 예, x도 t의 함수고 어쩌고도 t의 함수면 각각 t로 미분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번 반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dx분의 dy를 먼저 계산하면 t로 표현됐을 테니까 그걸 t로 미분해서 분자에 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물결선, 예, 아까 그 각 세타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예, x가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y가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진 물결선에 대해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접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 그리고 수직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지요. 지나가는 점을 세타가 3분의 파이다 그랬으니까 세타를 3분의 파이라고 대입해 주면 x좌표와 y좌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나가는 점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dx분의 dy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법대로 세타로 각각 미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접선이 수평이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수평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죠. dx분의 dy 계산한 게 0이다. 이렇게 놓고 세타가 얼마가 되나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수직인가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수직인가라는 것은 예, dx분의 dy가 접선의 기울기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예, dx분의 dy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dx분의 dy는 x도 세타로 표현되고 y도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각각을 세타로 미분한 거 d 세타분의 dx 분의 d 세타분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x하고 y인 식이 있습니다.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세타는 미분해서 1,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세타로 미분한 것은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r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요. y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1은 상수니까 0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만 남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 둘 다 r이 있으니까 약분하고 결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를 계산했으니까 주어진 점에서 계산해야 돼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렇죠? 그럼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dx분의 dy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한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지요. 그렇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예, 2분의 1입니다.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모는 2분의 1이고 1에서 2분의 1을 빼서 분자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약분하면 루트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dx분의 dy가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점에서는 루트 3이에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계산하면 됩니다. x좌표 r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 대입하고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대입하고 그렇죠? 3분의 파이는 그냥 놔두면 되고 사인 3분의 파이는 계산해서 2분의 루트 3 그렇죠? 그럼 x좌표는 r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죠? 그 다음 y좌표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1에서 2분의 1 뺀 게 2분의 1이니까 r을 곱하면 2분의 r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이건 1학기 때 우리 미분 배우면서 연습했던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y 좌표 2분의 r을 여기다 대입한 거고 기울기 루트 3 계산한 거 여기다 대입한 거고 x 좌표 계산한 거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정리할 건 없네요. y는 하고만 정리해 주면 y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r은 넘깁니다. 해서 루트 3x 넘겼어요. 플러스 2분의 r이 됐으니까 r 묶어내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r 루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어디서 수평이고 어디가 수직이냐라는 걸 답을 하면 돼요. dx분의 dy,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놨어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봤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접선이 수평인 곳은 이 값이 0인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0인 곳 찾으려고 하면 분자가 0인 곳을 찾으면 되고요. 그때 분모가 같이 0이 되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같이 0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분자 0 되는 그곳을 찾은 거고 거기서 만약에 분모도 같이 0이 된다면 0분의 0 꼴이 되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로피탈 정리 사용해서 이 극한을 정리하셔야 돼요. 해서 전체의 값이 0인가 아닌가 따져줘야 되고 0이면 수평인 곳이지만 0이 아닌 값으로 나왔다면 수평인 곳을 답으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해서 0 되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가 0이다 라고 찾으면 우리 그러면서 분모가 0이 안 되길 바래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닌 곳을 찾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은 사인 0, 0이죠. 사인 파이 0이고 2파이 0이고 3파이 0이고 마이너스 쪽도 사인 마이너스 파이 0이죠. 사인 마이너스 2파이 0이죠. 그렇죠? 거기서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은 치워버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남는 게 이제 세타는 2m 플러스 1파이다. 이렇게 파이의 홀수배가 되는 곳. 그렇죠? 2파이 같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2파이, 코사인 0 똑같지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0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 우리가 찾아냈어요. 세타가 파이의 홀수배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0이 됩니다. 분모는 0이 아니면서 분자만 0이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접선이 수직인 곳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기울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자는 어떤 상수로 있으면서 분모가 0으로 가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해서 분모가 0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예,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인 것을 찾으면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곳이니까 0부터 해서 주기마다 한 번씩. 그렇죠? 예,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도록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파이의 예, 짝수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0 포함하지요. 짝수배니까. 그래서 세타는 2n 파이. 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사인 세타는 예, 이렇게 0이다 라고 얻어요. 그렇다면 둘 다 0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세타가 2n 파이로 갈 때, 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예, 지금 2n 파이로 간다라고 하면 코사인 1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 빼주니까 분모 0, 사인 2n 파이, 사인은 파이의 정수변 전부 0이에요. 그렇죠? 해서 사인 세타가 같이 0이 돼버렸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곳에서 이것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대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변수는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세타로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면 됩니다. 분모 미분하면 1은 사라지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사인 세타. 그렇죠? 분자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세타를 2n 파이로 보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 당연히 코사인 2n 파이, 금방 계산한 것처럼 1이지요. 그렇죠? 근데 사인은 어떨까요? 0으로 가죠? 예, 부호에 따라서 2n 파이의 어느 쪽에서 2n 파이로 가냐라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값은 0으로 가지요. 사인. 그러니까 전체는 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상수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절대값이. 그렇죠? 해서 부호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수직인 접선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인 접선을 갖는 것이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이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확인했으니까 세타는 2n파이가 되는 곳이다.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된 것에서 분자만 0이길 바란다. 또는 분모만 0이길 바란다. 이럴 때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았는데 분모도 같이 0이 된다면 역시 로피탈 정리로 예, 계산해서 전체가 0인가 아닌가 따져주면 돼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에 분모가 0 되면서 분자는 0이 아닌 곳 이걸 찾고 싶었는데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도 같이 0 된다면 역시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우리는 분모가 0 되고 분자가 상수로 남으면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로피탈 정리를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가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곡선의 넓이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넓이라는 것은 y는 fx에 대해서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대로 적분을 이용해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y는 fx라는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예,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fx라는 건 y예요. 그러니까 y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인티그럴 y dx예요. 그렇죠? 예, 이 식을 t로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가 ft고 y가 gt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쪽에 있는 예, 그런 영역의 넓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y dx 만약에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였다면
이렇게 표현될 텐데, 예, 이걸 t로 고쳐야 되니까 y, gt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대신에 gt. 근데 dx가 있어요. x는 ft지요. 우리 1학기 때 미분 배웠죠? dx라는 거니까, 즉 x의 미분입니다. x는 ft고, 그렇다면 도함수에다가 독립변수 t의 미분 dt를 곱하면 되죠. 해서 dx는 f't dt.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 공식이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예, gt 곱하기 f't dt 예,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지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이번 시간은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만 하고 예, 요 예제를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